안녕하세요, 맥스입니다.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캐나다에 온 지 365일, 즉 1년이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중간 점검 같은 것도 해보고 캐나다 생활을 해오면서 아쉬웠던 점, 그리고 제 아쉬웠던 점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에 캐나다에 오실 분이나 앞으로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언 아닌 조언 같은 것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. 일단 제가 오기 전 얘기부터 해드리자면은 영어 자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래 머물고 좀 영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. 저는 한 살이라 빠른 나이에 영어를 익혀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사회를 나가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캐나다에 오게 되었었는데요. 좀 안일했던 게 막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 캐나다에 오기 위한 그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일만 하느라고 그런 영어 단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거의 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제 전공은 기계공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학부 때 딱히 영어 관련돼서 그렇게 할 만한 게 많이 없었어요. 전공이 거의 80%, 90%였으니까 제 스케줄에서 딱히 영어 관련된 거는 1학년 때 한두 번 말고는 거의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것도 엄청 베이직한 거를 들었어야 했어서 그런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쯤에 토익을 한번 쳐봤는데 590, 580점인가?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는 이 1년 정도 머물면 엄청난 성장을 보일 것이다, 어마어마하게 막 네이티브랑도 막 샬샬샬샬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출발선상이 달라서인 것 같기도 하고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외국에서 1년 정도 살았을 때 영어가 이 정도까지 늘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내가 잘 못하고 있나?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좀 많이 우울하고 그런 감정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막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마다 막 죽는 소리 하고 막 너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ESTJ로서 뭔가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잘 많이 들고 이제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여기 있는데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1년을 머무르면은 이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확실히 그까지는 도달을 못한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제 생각에 한 2년 정도 앞으로 1년 더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제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. 제 목표는 말이 끊이지 않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좀 긴 문장을 딱히 큰 생각 없이 딱히 막힘없이 쫙 이렇게 갈 수 있는 정도, 그리고 발표를 할 때라던가 엄청 큰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제 목표입니다.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도 잘 쓸 수 있을 정도가 제 목표예요.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시작 단계고요. 그리고 이제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,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단어를 정말 몰랐어요. 단어 이제 고등학교 때도 영어 한 수능 3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고 딱히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그냥 남들 그냥 어줍잖이 하는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어를 많이 몰랐는데 이제 한 달, 두 달 정도 시간을 잡고 단어만 주구장창 파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왔어야 되는데 딱히 그러지 못하고 일만 하느라고 그런 것들을 못 본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제 문법은 한국에서 다 떼고 와가지고 그건 좀 괜찮았는데 단어가 진짜 너무 제 아킬레스건이었어요. 그래서 단어를 정말 많이 팠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어를 집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거의 안 쓰이는데 굳이 이거를 외워야 되겠다고 막 잡고 있으니까 시간도 많이 버리고, 그리고 굳이 외웠는데도 안 쓰고 막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. 차라리 그 시간에 쉐도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. 제가 학원에 있을 때는 딱히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네이티브 애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좀 많이 자신감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.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반응도 그냥 하하하 이러고 넘어가 버리고, 그러니까 계속 주눅 들고 자존감도 깎이고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훨씬 자신감 있게 네가 못 알아보고 어쩔 건데 이런 느낌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
제가 이전에 있었던 학교가 지금은 또 다른 학교에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학교가 거의 일본인이 70% 60% 이 정도였어요.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또 할 줄 알아서 방과 후에는 일본어로 항상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뭐 일본어가 많이 늘긴 했었어도 영어를 위해서 여기 왔으니까 영어를 써야 되는데 이제 일본어로 쓰면서 좀 시간을 버리는 게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그런 부분을 좀 고쳤어야 되는데 뭐 그 일본어를 씀으로써 일본 애들이랑 진짜 많이 어울리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런 양날의 검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.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ESL 코스는 3개월 정도 듣고 코업을 지금 거의 9개월, 10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ESL을 조금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더 있습니다. 뭔가 말하고 듣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. 코업 자체는 내가 지금 듣는 그 전공에 관련돼서만 배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 이 스피킹과 리스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거라기보다는 자기 이 분야를 공부하는, 그냥 영어를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좀 더 듣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. 역시 영어를 배우는 데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데는 쉐도잉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다들 똑같은 얘기 하는데 똑같은 얘기 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. 그래서 쉐도잉을 좀 더 하면 좋은데 제가 또 넷플릭스나 이런 걸 또 많이 보는 사람도 아니라서 또 한국 유튜브나 이런 것도 좋아하고 딱히 외국 특히 영어 유튜브는 또 거의 안 보는 사람인데 막 넷플릭스나 이런 막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도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즐기는 사람이었으면 좀 더 즐기면서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. 오실 분들에게 조언 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 첫 번째, 오셔서 한국인이랑 이제 연인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이제 그 되는 순간 뭐 한 몇백만 원 정도 쓰레기통에 집어 던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한국인이랑 친구 관계는 참 좋은데요. 뭐 그렇다고 너무 한국인만 어울리면 또 안 좋겠지만 한두 명 정도는 이제 한국인 친구가 있으면 좋습니다. 왜냐면은 이게 타지 생활이고 또 하다 보니까 한국인이 그립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국인 가끔씩 만나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긴 한데 그래 한국인이랑 사귀는 거는 많이 비추죠. 많이 비추. 차라리 외국인, 최소 일본인 아니면 뭐 라틴 애들이나 네이티브 애들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좀 현실상 힘든 것들이 좀 많죠. 친구 관계로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셔서 이제 제가 MBTI인데 이제 I분들은 집에만 머무는 경향이 좀 있는데 무조건 쉬는 날이나 이렇게 한 번씩 나가셨으면 어떻게든 약속 만들어서, 왜냐면 애들도 약속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여기 오면은 약속 만들어서 무조건 나가시고 뭐 어디든 가서 뭐 카페라도 가던가 그렇게 외국인 애들이랑 섞여가지고 최소한 공원이라도 앉아 있던가, 그냥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옆에 이렇게 말 걸고 해도 딱히 상관없는 문화라서 그냥 뭐 그렇게라도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집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. 아무것도 안 되니까 좀 일단 나가셔서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집에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저도 뭐 가끔씩은 쉬고 싶은 날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니시면은 이제 최대한 밖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오시기 전에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약간 듣기나 단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로 진짜 잘 돼 있잖아요. 그리고 뭐 단어 같은 것도 기초 단어들 뭐 구어체 이거 진짜 중요해요. 구어체 단어들 진짜 중요한데 그 phrase verb라고 그 전치사가 붙는 약간 동사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come off, go off, make out 이게 좀 그런 단어긴 한데 뭐 그런 단어들 이제 뭐 전치사가 어떤 거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것들,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. 근데 제가 그런 걸 하나도 몰랐었어요, 오기 전에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만 아예 주구장창 이렇게 팠었거든요. 그때 영쌤 유튜브라고 그 유튜브 한 30만 지금 구독자인가? 그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0몇씩 뭐 100개 200개 되는 영상을 다 봤어요. 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. 그 다 보고 그것도 계속 이제 계속 써보고 애들하고 가가지고 막 knock it off, cut out 뭐 그런 것들 많이 쓰면서 좀 많이 익숙해지니까 좀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. restart가 아니고 뭐 start over 이라고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다 아는 단어잖아요. 아는 단어인데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.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
이 다 내가 외웠던 것들인데 쓰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. 이게 가지고 있는데 쓰지 못하는, 약간 돈은 있는데 쓰지 못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런 것들 공부를 해오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단어랑 특히 듣기는 진짜 뭐 말을 못하는 거는 그래도 뭐 말을 배우러 오는 거니까 괜찮은데, 듣는 거는 최대한 좀 많이 연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연음 같은 거 이런 것도 싹싹싹싹 잘 듣고, 뭐 빠르게 얘기하는 것도 잘 듣게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실수하는 거 안 두려워하셔도 괜찮아요. 저랑 같이 있는 애들이 다 막 1년, 2년씩 되는 애들인데 걔들도 막 문법 오류 많거든요. 들어보면은 뭐라는지 모를 때도 많고, 근데도 자신 있게 말해요. 애들 보면은 그냥 자신 있게 뭐 말하고, 무슨 말인데 물어보면은 아 그거 뭐 약간 이런 의미다 이렇게 그냥 한 번 더 얘기하면 되니까, 그러니까 진짜 문법 하나하나 맞춰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, 오늘은 최대한 뭐 did 뒤에는 동사 원형 오는 거, 뭐 과거형 이렇게 두 번 쓰지 않기 연습해보자 이렇게 해서 뭐 그것만 주구장창 파보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, 너무 그 문법에 관해서 집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대충 쓰면은 대충 알아먹어요. 한국어 얘기할 때도 문법 신경 안 쓰잖아요. 저희 가르치다 솔직히 대충 얘기해도 알아먹잖아요. 그래서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여기까지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 정도를 조언으로 뽑아봤고요. 총평으로 제가 1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점은, 이제 확실히 오기 전에 비해서 영어는 눈에 띄게 영어는 많이 늘었어요.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할 수 있고 대충 알아먹을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완벽하진 않다, 이제 그 정도고, 영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애들, 뭐 저희 나라나 뭐 라틴 애들이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. 여기서 진짜 완전 네이티브급으로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충 다 말이 통하고 다 말을 잘 알아먹고 내 얘기도 다 잘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네이티브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아직도 좀 잘 못 알아먹고 버벅거리고 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잘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인풋이 그만큼 잘 안 들어오니까 아웃풋이 그만큼 더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. 지금은 좀 더 리스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좀 더 쉐도잉이나 넷플릭스 같은 것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돈도 지금 제가 스스로 벌고 있고, 뭐 조금씩 집에서 받긴 하지만 돈도 지금 벌고 있고,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 뭐 무난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제 성격상 이것이 최선인가,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맨날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 것 같아요. 좀 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, 좀 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1년 됐으니까 2년째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, 여태까지 좋아진 만큼 그만큼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또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. 여기 와서 얻은 것들은 이제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었다는 점, 그리고 다른 많은 지방을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점,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를 만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, 그런 것 자체가 되게 큰 경험, 어릴 때 되게 큰 경험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,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거 돈 주고 못 사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뭔가 생각도 확장이 되는 것 같고,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요즘에 들어서 약간 행복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을 안 했었는데, 여기는 되게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내 자신에게 질문도 던져보고 그러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어가 앞으로 제 인생의 동반자로서 쭉 함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뭔가 영어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되게 친숙한 분야고, 이제 앞으로 뭐 5년, 10년이 지나도 영어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거나 영어 관련돼서 공부를 하거나 영어 관련돼서 제가 흥미를 느끼는 그런 분야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. 영어라는 그 자체가. 그래서 그 큰 변화가 정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여기서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앞으로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영어 관련된 건 계속 할 거고, 영어 관련된 직장을 또 얻고 싶고, 또 영어 관련된 문화 컨텐츠 같은 거를 또 보면서 계속 제 영어 실력은 상승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제게 큰 영양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까지 이제 제가
이제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서 느꼈던 점이고요. 뭐 더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던가, 뭐 여기 영상 마지막 우측 하단에 제 인스타도 남겨놓으니까 거기다가 뭐 DM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see ya.